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티모시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업데이트되고 있는 현명하게 은퇴 준비하기 시리즈는 제대로 전해야 할 뉴스는 소홀히 한 채 특정한 한 가지 시리즈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어가며 우려먹는 것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편집장님, 이 대장님이시죠. 이 대장님의 예리한 지적에 뜨끔한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뉴스를 전달하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고 그동안 현명하게 은퇴 준비하기 시리즈에 많은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이 몇몇의 그 하드코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4월 중순 텍스 시즌 전까지 주중에 꾸준히 계속 업로드 되도록 저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뉴스의 사설이 너무 긴 것을 안 좋아하시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골라서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이번 주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중 제가 이번 주 키워드로 선정한 단어는 월세입니다. 영어로 렌트죠. 제가 이 렌트를 이번 주 키워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이게 내용이 연결되면서 렌트에 대한 뉴스까지 오게 된 것인데 제가 봤었던 이 기사들을 쭉 같이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렌트에 대한, 즉 월세에 대한 뉴스까지 제가 이 렌트를 중요한 키워드라고 판단하게 된 논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본 뉴스는 CBS 뉴스에서 보도한 Third Stimulus Check, Will you get a 1400 check? 이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읽어보다가 다른 뉴스를 찾아보게 된 것인데, CBS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9 트릴리언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계획이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세 번째 경기부양 체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인들이 $1,400의 체크를 받는 것에는 양 당이 모두 우호적이지만 직접 지원금 체크를 받을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의견이 다르다며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구호 플랜을 사실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버젯 리컨실레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코로나 구호 플랜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1,400의 직접 지원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도 기사에서 다뤘는데, 그 모두들 알고 계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현재 미국 내 실업률이 10%에 가까이 육박해 있다며 실업수당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CBS의 보도는 주요 내용이 경기 부양안의 직접 지원금을 누가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뤘었는데, 더 자세한 다른 사안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가 다른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ABC Eyewitness 뉴스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인 House Democrats Unveil Full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with Minimum Wage Increase를 보다가 Minimum Wage Increase? Minimum Wage Increase?
minimum wage increase, 이 minimum wage increase가 더 열심히 다른 뉴스들을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두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종합을 해서 일단 이 third stimulus package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다시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초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음에 상원을 통과해서 3월 첫째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발효되면 3월 초부터 뭐 첫 번째로는 $1,400의 직접 지원금을 미국인에게 지급을 하되 개인 연소득 $75,000 미만, 부부 합산 $150,000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개인 $50,000, 부부 합산 $100,000 미만으로 퀄리피케이션이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3월 14일에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은 현행 $300에서 $400로 $100 인상되어서 8월 29일까지, 처음에 비해 한 달 줄었죠. 8월 29일까지 제공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며, 네 번째로 지난번 뉴스에서 다루었던 Child Tax Credit, 이 자녀 세금 보조금이 직접 지원금처럼 매달 $250에서 $300씩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언급한 미니멈 웨이지 인크리즈죠.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법안이 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전하면서 가끔 걱정스러운 말투로, 걱정스러운 어투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께서는 그 최저임금 인상, 그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배 아픈 건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음식점에서 서버로 일을 하시고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으시고 뭐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사실 주요한 수입원은 팁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팁으로 주요 수입원을 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었었거든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사는 도시의 근처 옆 도시, 이웃 도시죠, 롱비치라는 도시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캠피디님의 우연한 행복 뉴스에서도 다룬 바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 뭐 히어로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형 마켓 체인 두 군데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예 비즈니스를 접어버리는 일이 있었기에,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그 job security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의 키워드인 렌트, 즉 월세의 높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뭐 미국에 살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렌트를 내시면서 이제 미국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2016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의 소득 중 이 렌트가 차지하는 포션이, 이 렌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공감할 만한 리서치가 있었는데,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월세의 높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보다 높아진 월세에서 빠져나갈 지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걱정에 제가 이 노심초사하다가 혹시나 해서 렌트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가 사는 LA 쪽의 KCLA라는 뉴스에서 LA를 떠나 외곽 지역인 인랜드 엠파이어로 이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렌트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라는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기사를 쭉 읽어본 결과 LA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사의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LA 지역의 렌트비 폭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렌트비 폭등의 이유로는 주택 및 렌털 프로퍼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렌트 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랜드로드들, 집주인들이죠. 들이 생겨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LA의 월세가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LA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월세가 연달아 오르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렌트비 폭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점점 바깥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렌트비에 최저임금 인상이 기름을 붓는다면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레지던셜 에리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월세가 상승을 한다면 커머셜 에리어, 상권이죠. 그런 커머셜 에리어의 임대료 역시 따라 오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현 상황에 임대료까지 오르면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렌트비 지원 전부 다 필수적인 사안임이 확실하고 2009년 이후에 $7 25센트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역시 인상을 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급격한 물가 상승, 고도의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월세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하루빨리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특히 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이 돈 뉴스, 뒤집으면 굿 뉴스죠. 처음 취지가 그거였어요. 이 굿 뉴스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돼서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걱정에 공감을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정말 이 소식을 중요하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주 뉴스의 키워드를 월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주중에 이어질 특별기획 현명하게 은퇴 준비하기 시리즈, 제가 사심을 가득히 해서 밀고 있는 시리즈죠. 현명하게 은퇴 준비하기 시리즈 IRA 편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어지는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